소믈리에는 술을 잘하는 게 좋을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와인을 테이스팅 해야 돼서. 참고로 저의 주량은 샤또 차밋을 한 병입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다 취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할 때 소믈리에들은 계속 스핏통을 옆에 두고 계속 그 와인을 스핏하고 점수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면서 취한 적은 없고요. 딱 한 번 제가 80여 종의 와인을 한 번에 테이스팅할 때, 그때는 그날은 제가 아무리 안 마셔도 조금은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뒤에 약간 조금 아주 조금 취한 적이 있습니다. 와인의 이름, 특히 그랑크루드를 외울 때는 저는 앞글자를 떼어서 외웠어요. 예를 들면 2등급 14개, 샤또 브랑깡트랑 꼬스테라, 이게 이름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부코티티 그라레레 레몽 삐삐로로, 그래서 앞글자만 따가지고 14개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팁들을 가지시고 외우시면 어려운 와인들의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처음 마셨던 와인은 2000년도에 블루논이라는 독일의 리슬링이었고요. 마트에서 사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인이 제가 아마 처음 마셨던 와인이지 않을까. 2000년 가을에. 일단은 맛은 있었고요. 약간 좀 스위트해서, 저도 당연히 그때는 초보자였으니까 와인이란 건 이런 거구나, 맛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와인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만원, 만원 이하에서부터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보다는 그냥 내 입맛에 맞는 와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든지 한국의 와인 시장이 커지면서 가격이 다양한 가격대의 와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와인들을 수입하다 보니까 이제 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재고 와인들을 이제 소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프로모션 촉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1+1 이런 행사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 와인 시장은 여러 가지 유튜버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와인의 이름들만 아시면 그 와인이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를 서치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하고 한번 하시고 이제 와인을 구매하시면 되게 좋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와인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렴한 와인도 많이 마시면 맛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스피커 소리를 듣다가 안 좋은 스피커 소리를 들어야 좋은 스피커 소리를 기준하는 것처럼, 저렴한 와인의 다양한 품종을 맛보다가도 예를 들면 만원대의 와인을 맛보다가 3만원대 와인을 맛보실 수 있고, 5만원대 가끔 가다가는 그런 조금 고품질의 와인을 맛보시게 되면 만원과 5만원의 차이들의 어떤 차이점들의 기준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와인은 양조주기 때문에 양조주는 산화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사과를 한 입 깨물고서 놓으시면 갈변되죠. 그게 산화가 되는 거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인은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오픈한 다음에 3일 안에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르크를 막아놓는다고 막아놓은 게 아니라 이미 그 와인에 반변 빈 공간에 공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머큐미라고 해서 마트에서 파는 것들을 이렇게 뽀꼼뽀꼼 해가지고 그 와인의 공기를 빼낼 수는 있거든요. 그래봤자 한 이틀 정도, 그러니까 5일. 그래서 맛이 땄을 때 가장 좋은 거는 현장에서 바로 다 드시는 게 좋고, 혼자 드셔가지고 부담스러울 때는 버큐을 통해서 조금 오래 두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인 오래될수록 좋은 거다. 그럴 수 있는 와인이 있고 아닌 와인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만 원 언더, 3만 원 이하의 와인들은 보통 저희가 데일리 와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5년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5만 원 이상 되는 와인 중에 장기 숙성이 가능한 와인들은 지금 질문처럼 오래될수록 그 와인의 복합미와 2차적인 풍미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와인 마실 때 제 4차시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와인이 어느 나라의 와인이냐, 미국 와인이냐, 프랑스 와인이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내가 먹는 포도의 품종이 어떤 품종이냐. 왜냐하면 품종이 와인의 맛을 가장 커다란 요소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품종은 본인이, 왜냐면 입맛은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와인을 맛볼 때
예를 들면 호주 와인 중에 슈라즈가 내 입맛에 맞는다.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가지실 때 지금 드시는 와인의 나라와 품종에 대해서는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입문자들을 위해서는 입문자들의 탄닌이 높은 와인보다는 마셨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아, 맛있다. 그래서 맛있다라는 대표적인 거는 저는 스파클링 와인들이 좋으실 것 같고요. 이탈리아의 모스카토 다스티라든지, 그다음에 스페인의 카바, 독일의 젝트, 이탈리아의 스포만테, 이런 스파클링 와인들은 대부분 다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에게는 가격이 굉장히 저항이 좀 있고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런 스파클링 와인들을 처음에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와인의 입문의 세계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인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매력이 바로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의 와인만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나라의 와인들을 데일리 와인으로 접근하시다 보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양성의 묘미, 즉 그 나라의 토착 품종들, 국제 품종도 있지만요. 예를 들면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슬로베니아의 와인들, 헝가리의 와인들, 몰도바의 와인들, 이런 와인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런 데일리 와인들을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되게 와인에 응용하실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요즘 한국 와인을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믈리에로서 우리나라 술에 대한 관심들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됐고요. 한국의 와인들이 2009년도부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을 소믈리에로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국 와인을 많이 시음하고 있고요. 지금 녹음하는 이 날도 오늘 저녁에 한국을 대표하는 그랑고또 와인 디너가 저희 호텔에서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먹었던 마리아주 중에 저는 우리나라의 닭볶음탕, 고추장 베이스의 닭볶음탕을 먹었었는데요. 우리나라 만드는 로제 와인 중에 충북 영동에 샤또 미소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와인 이름이 되게 잘 졌죠. 샤또 미소라는 와인인데요. 캠벨이라는 식용품종으로 만든 로제 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닭도리탕을 먹었을 때 약간 매콤하고 얼얼한데 그 로제 와인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매콤한 맛들을 정리해 주면서 굉장히 실제 그 와인의 이름처럼 미소가 져지는. 그래서 역시 한국 음식에는 한국 와인이 굉장히 잘 신토부리 역할을 하는구나 해서 너무 만족감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스 와인이라고 말 그대로 캐나다를 대표하는 와인이 아이스 와인인데요. 말 그대로 와인이 언 상태에서 새벽에 한 3시에서 5시 상태에 보통 캐나다에서는 미달이라는 품종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 언 상태로 압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당도는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 와인은 대체적으로 일반 와인병이 750ml라면 한 번에 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병이 얇죠? 그 병이 얇은 게 하프 사이즈입니다. 375ml고요. 그래서 아이스 와인은 역시 대표적인 디저트 와인입니다. 그래서 역시 식사 전에 먹는 술이 아니라 마지막 디저트에 먹는 굉장히 달콤한 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실 때는 차갑게 또 드셔야 돼요. 그 와인을 온도를 높게 드시면 그 당도나 산도가 맹맹해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와인이나 이런 와인들은 굉장히 온도가 차갑게 해서 먹는 게 좋은 음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 와인이란 세상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와인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와인 인문학자가 되는 게 꿈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삶의 주체가 되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야 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데 저는 와인이 저에게 그런 방향을 줬기 때문에 그 와인 인문학자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